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금리와 주가 힘겨루기, 이제 1분기 실적이 중요하다. 셀트리온 너무 지친다.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금리 최대 고비, 구체적인 시장 전망은? 두 번째, 3월 강세 종목인 경기주, 금융주가 계속 주도주인가? 세 번째, 실적 장세는 올해 1분기 실적에 달려있다. 네 번째, 셀트리온 그룹주 대응 전략은? 미국 시장 하루 만에 조정 양상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금리가 다시 급등하는 상황이 나타났고요. 이에 따라서 파월 장세가 일일천하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긴 하는데요. 어쨌든 다우지수는 0.46% 하락, 장중에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만요. 나스닥은 3%의 급락 현상이 나타나면서 불안감이 또 증폭이 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전일 FOMC에서 나왔던 파월 의장의 이야기들은 사실 이제 금리보다는 경기 쪽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란 뜻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금리가 경기의 상승 속도보다 지나치게 올라가는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데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보다는 경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상황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미국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장중에는 안 좋은 모습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이었죠. 코스피 지수 0.8% 하락, 코스닥은 오히려 강보합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락 종목과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이 약간 많은 상황의 모습이 연출이 되긴 했지만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과는 조금 다르게 어느 정도 면역성, 내성이 생겨있는 모습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거래소에서 5,800억의 매도 우위가 나오는 상황, 코스닥에서는 조금 사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만, 특히 오늘 외국인들 매도하는 종목군들을 보면 대부분의 기존 주도주 맥락군들이었죠. LG화학,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이틀 만에 외국인 매도가 많았고요. 어제도 많았습니다만,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KB금융, 현대차, 셀트리온, 카카오,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해서 대부분 주도주 맥락군들을, 즉 성장주 맥락의 주도주 맥락군들을 매도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연출이 되었고, 반면에 오늘 매수하는 종목군들을 보면 특별한 특징이 없습니다. 규모도 좀 작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면은 신풍제약, 롯데케미칼 이런 재료가 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통신주, 금융지주잖아요.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도 들어와 있던 모습이죠. KTNG, SK텔레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 오늘 모습만 봤을 때도 기존의 성장주 주도 맥락군들을 다 매도하는 안 좋은 분위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약세의 모습이 연출이 되었고요. LG화학은 낙폭이 좀 컸습니다. 현대차도 역시 약세, 카카오만 그나마 약세이긴 하지만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셀트리온 역시 약세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장주 맥락의 주도주인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 관련주, 바이오 전부 다 안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 외국인들은 8,739억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기관들 전체적으로는 1조 4천억이죠. 지금 시장은 개인들밖에 지금 매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큰 흐름에서는 지금 수급 상황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좋지 못한 이러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거래 대금이라든가 거래량이 3월 들어서 상당히 지금 꺾이면서 줄어드는 모습이잖아요. 특히 개인들의 거래 비중도 상당히 지금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외국인 쪽에 달려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수급상의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지금 시장 전체적인 측면에선 중요한 고비점에 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1분기에서 지금 2분기로 넘어가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1분기 들어서 우리 시장도 1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금리와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잖아요.
이러면서 시장이 계속 조정이 나왔고 특히 3월 들어서 조정이 좀 크게 나오는 이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금리와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유동성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측면에서 올라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러한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이 중간에 이 과도기 과정을 어떻게 거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향후 1, 2주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미 국채금리 10년물을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 측면으로 시나리오를 짜보기로 하면은 첫 번째,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5에서 1.6 레벨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나오면은 가장 좋은 부분이죠. 시장은 안정적인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1.7에서 1.8까지 이렇게 요 사이로 좀 레벨이 높아지게 되면요. 시장은 박스권의 기간 조정이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이 되고 1.9 이상으로 해서 2.0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시장이 당분간은 한 차례 더 추가 하락을 한 다음에 이러한 조정을 거친 다음에 금리가 안정이 될 때까지는 시장이 하락 조정 국면이 또 기간적으로 더 길어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여기서 이제 변수는 바이든의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소비가 살아나면서 이만큼 경기가 좋아진다는 측면의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은 미국제 금리의 상승이 어느 정도 불안감이 상쇄되는 이러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되는 것인데요.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것은 두 번째 시나리오죠. 즉 박스권의 기간 조정, 즉 1.7에서 1.8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주식시장도 향후 1, 2주 정도는 아직도 좀 더 박스권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이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이러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미국채 금리가 좀 내려가는 상황이 3월 말 4월 초 되면서 좀 진정 국면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시장은 정상적으로 안정적인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최대의 변수 핵심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어느 정도 레벨, 몇 퍼센트 레벨에서 움직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은 즉 다시 말씀드려서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로 1.9 이상 2%대로 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추세적으로 주식시장이 끝난 것이 아니고 한 단계 더 하락 조정의 과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경기가 좋아지는 측면에서 나타나는 금리의 상승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앞으로 시장의 주도주 맥락군들이 어떻게 바뀌느냐는 이제 누가 외국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3월달 들어서 19일까지 우리가 상황을 보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소입니다. 약 3조 9,9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3월 들어서 별로 안 판 거예요. 그 459억 정도 매도에 그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았네 부분이 상당히 핵심적인 변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연기금은 뭐 2조 내 팔아는 것이고 어쩔 수 없고요.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들도 3조 7,900억 이렇게 매도하는 이러한 상황이 나타난 것이 3월 달의 상황이다. 여기서 핵심은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3월 들어서 전체적으로 매도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다면은 3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3월 2일부터 3월 19일까지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느냐를 보시게 되면은 먼저 매수한 종목군들을 보시면은요. 포스코, KB금융, 기아차, SK텔레콤, 삼성화재, 하나금융, 신한지주, 기업은행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은 어쨌든 요 종목군들이 3월 달에 그나마 시장의 경기 관련주 또 금리 상승에 따른 수혜주 이렇게 해서 금융주 이렇게 해서 시세가 좀 낮잖아요. 시장을 주도를 했던 종목군들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요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더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냐가 핵심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막바지선까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미국채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박스권 속에 갇힐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으로 전망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에 따라서 반대로 3월 들어서 매도를 많이 했던 종목군들이 바로 주도주 맥락, 성장주 쪽의 맥락군들이잖아요. 삼성 SDI, 삼성전자 우선주, SK 하이닉스, LG전자, 카카오, 삼성전자, 삼성바이오, 현대차, LG화학, 셀트리온
이런 종목 맥락군들이 따라서 3월 달에 주가 움직임이 하락하고 안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금의 외국인들의 성격을 우리가 잘 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과 또 외국인들의 액티브 자금들을 우리가 잘 보실 필요성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패시브 자금들이죠. 이것은 지수를 추종을 하는 이러한 맥락군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가총액 10위권의 종목 가운데서 접근을 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인데요. 생각 외로 패시브 자금들이 3월 들어서 어느 정도 방향이, 물론 전체적으로는 지금 다 매도권에 있습니다. 매도권에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방향을 보시는 것이 중요하죠. 방향이 계속적으로 1월부터 해서 아래쪽으로 나오다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조금 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는 측면이 핵심 부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외국인 매도가 이제 크게 많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종목 중심으로 가는 액티브 자금들이잖아요. 아주 단기적인 매매를 한단 말이죠. 특히 한 달 정도 안짝으로 샀다 팔았다 하는 이러한 구도를 지금 액티브 자금들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최근의 움직임을 또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오르락내리락.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팔았다가 샀다가 이러면서 종목군들도 자꾸 순환을 시키는 구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결국 시장 지금 핵심적인 주체 세력 입장에서는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도 비중이 약해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기관들은 여전히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면 역시 외국인들이 다시 또 시장을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반대로 이제는 금리 상황이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어느 정도 불안감이 나온 상태잖아요. 이러한 상태에서 시장 전체적으로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경기 쪽에서 좋은 부분이라는 측면으로 서서히 접근이 되는 과정이 나온다면은, 기간적으로도 충분히 3개월 정도 그런 상황이 나왔잖아요. 나온다면은 오히려 거꾸로 그동안 조정받았던 종목 쪽에서 주도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측면인데, 그 핵심은 바로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실적주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당연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실적 부분에서도 이제 중요한 것은 연말 작년 실적 끝났어요, 여러분. 다 끝났고 이제 1, 2, 3월이 다 끝나가잖아요. 실적 3월까지 해서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 주요 성장주들의 실적 변동을 보시면은 1분기 영업 증가율을 보시면은 게임주, 2차전지, 인터넷, 바이오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게임주 쪽에서. 그 다음에 2차전지 LG화학도 1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삼성 SDI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는 측면. 카카오는 그나마 주가가 잘 살려놓고 있는 부분들이죠. 특히 셀트리온도 1분기 실적이 좋으면서도 주가가 완전히 폭락해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1분기 실적 측면에서 성장주라든가 경기주라든가 이런 개념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시는 것이고, 특히 경기 관련주 금융주들은 작년 1분기에 비해서 작년 1분기가 워낙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이에 따른 회복의 실적 국면이고, 그에 따라서 이미 3월 들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상당폭 미리 선반영돼서 올라와 있는 부분이라는 측면을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셀트리온의 1분기 실적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가장 최근 자료가 되겠는데요. 자, 셀트리온 요 지금 나온 자료들은, 요 자료는 레키로나주를 포함시키지 않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1분기는 뭐 레키로나주 매출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작년 1분기에 비해서 올 1분기에도 실적이 57.4% 이렇게 늘어난다는 전망들이 메리츠 증권에서는 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2분기를 보시더라도 계속 증가 추세잖아요. 증가 추세에 있고, 또한 작년에 비해서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2분기, 3분기 부분들은 당연히 레키로나주의 매출이 빠진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레키로나주가 없다 하더라도 분기별로 계속적으로 셀트리온의 실적은 문제가 없이 좋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시장의 구도가 기존의 경기 관련주, 금융주 맥락분들이 어느 정도 막바지 국면에 나오면서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많이 빠졌던 성장주 맥락 쪽에
주도주 맥락, 기존의 주도주 맥락군들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는 과정들이 금리에 어느 정도 진정 국면이 나오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 그룹주 지겹습니다. 지칩니다. 정말. 저도 같은 심정이고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빠진다 하더라도 여기 이 가격은 금방 돌아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고, 또한 물론 손실폭이 많이 크신 분들 과연 본전 오겠는가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것은 기다려 봐야 하는 것이고요. 저도 잘 모르나 그러나 실적 측면이라든가 앞으로의 레키로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 여기서 부분들은 바닥 국면인 것이고, 이 바닥 국면에서의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에 따른 막바지 국면이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힘드신 상황들이지만 계속적으로 지금은 인내를 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